2025년도에 대한 증시 전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노트 좀 사왔나? 25년도에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전망이지. 스타크 비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이번 주 기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갖고 힘이 많이 없어.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려 보겠습니다. 2025년도 증시 전망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요번에 계엄 이 전국 없었으면 한 3번 4번까지 이 증시 전망을 했을 건데, 워낙 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12월 달에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하는데, 증시 전망을 하면 보면, 일단 여러분들 2025년도에 계엄 이슈, 그러니까 탄핵 이슈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슈가 증시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할 거다가 핵심이야. 이후로 제가 수치에 대해서 증시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왔다 갔다 그릴 거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근데 오늘 핵심은 첫째 시간인데,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political 이슈와 그 다음에 economical 이슈, 경제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는 political 이슈가 좀 강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점점점 이 이슈는 쇠퇴해질 거다. 그리고 결국은 economic 이슈, 경제적 이슈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겠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상반기에는 3월이나 긴만 한 5월 정도까지는 이 political 이슈가 좀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파열음들로 인해서 증시가 왔다 갔다 거리는 지점은 있겠지만, 됩니까? 그렇지만 그 근본에 있는 이코노미컬 이슈가 한 3월, 5월까지도 이코노미컬 이슈가 역시 중요해. 그리고 1월에서 3월, 5월로 가면서 점점점 폴리티컬 이슈는 쇠퇴해질 거라고, 퇴색해지면서 결국은 이코노미컬 이슈, 경제적 이슈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은 어떠냐, 엑스포트, 또 이런 거, 또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은 어떠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리라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큰 결에서는 폴리티컬 이슈도 내년 한 해를 장악해 가는 거는 임파서블하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크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 그때는 크게 되는 것이 보이겠지만,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계엄 이슈도 그렇잖아. 그 이슈 자체로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했는 것 맨크로 그래 보이잖아. 큰 문제 맞지.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결국 이코노미컬 이슈, 경제적 이슈가 또다시 야가 결국은 주인이 되는 거야. 지금도 이 폴리티컬 이슈에 대해서 이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이번에도 계엄 말이야. 외국인들이 쫙 팔다가 갑자기 사기 시작했거든. 아들이 얼마에서 2380, 2400 이런 가격에서 다 샀다고. 지금 거의 2500에 육박하는 이런 거 아이가. 맞죠? 내년도 이런 장들이 상반기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증시가 조금 조정이 들어오거나 또 무너지거나 간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역시 이코노미컬 이슈, 경제적 이슈가 근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이슈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수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내수가 부진하면은 판매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뭐 정치적 이슈로 인해가. 그렇지만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많이 생산 공장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는 전 세계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판매되는 거와 우리나라 정치적 이슈는 사실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건 이거대로 돌아가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게 경제거든, 경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탄핵이 됐다, 뭐 어떻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적 이슈가 잠시 정치 전반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순간들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계엄을 했다 치자. 그렇다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공장이 정지를 한다, 그런 거는 아니죠. 또 유럽에서 현대차의 그 공장이 정지를 하고 판매가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엄이 나오더라도, 계엄이 해라는 말은 아니고 계엄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치자. 그렇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뭐 휴대폰이든 뭐 어디든 간에 또 그런 것들은 반도체도 외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 그 말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중국 공장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공장은 문제가 안 되듯이로, 우리나라에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나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자동차나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이 뭐 문제가 없어.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런 이슈란 말이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내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수출이나 또는 외국에서 자체 생산되는 그 어떤 휴대폰이나 또는 그 자동차 뭐 이런, 또 반도체도 외국에서 만들고 있잖아. 그런 이슈 것들은 전혀는 알겠지만 지장이 많이 없다, 별 문제 없다 이 말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겠지.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서 지금 사고 팔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조차 무너뜨리고 갈 속에서 그런 걸 저평가라 하는 거야. 저평가는 그런 거거든. 이까지 됩니까? 지금 뭐 현대차, 삼성전자가 저평가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뭐가 대놓고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지점이 여러분 되잖아. 주식에 이런 폴리티컬 이슈로 인해 갖고 바바바박 무너지더라도 실제는 어떻다노? 이 이슈는 감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실물 경제, 우리나라 실물 경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런 실물 경제에는 거의 영향을 못 줄이라고 봐. 이거는 오히려 있잖아. 유럽에서 생산하는 건 유럽의 경제를 봐야 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미국 경제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잖아. 국적이 여러 개라니까. 그러니까 미국 현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이 미국인이야. 또는 그런 그 나라 회사 같이 작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국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라고. 다국적은 국적이 여러 개라는 거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국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또 딴 나라 가고, 또 안 되면 또 딴 나라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게 다국적 의미거든. 다국적 기업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결국은 이코노믹 이슈가 2025년도에도 역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이슈가 너무 커지면 이게 좀 덮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이슈가 살아나는 부분이 되겠지. 그럼 다시 이야기되는 원점으로 돌아와가 자 정리를 하나 보자. 내년에 폴리티컬 이슈가 있단 말이다. 폴리티컬 이슈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 이거는 뭐가 될지 난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그죠? 또 한 개가 존재하는 게 이코노미컬 이슈야. 그러니까 경제적 이슈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거고, 이거는 경제적인 거고. 근데 주식은 정치도 보긴 보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지지만 하면 항상 그 근본은 이코노미컬 이슈가 우선이야. 그래서 상반기 또는 짧게는 3월 정도까지는 아마 폴리티컬 이슈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이고,
이코노미컬 이슈들이 면면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슈들은 틈만 하면 이 이슈가 튀어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까지 뭐 3월이든 6월이든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왜 알겠노, 그자.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갖고 대박살이 나면 여러분들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야 된다고. 물론 좋은 종목을 사야 되겠지.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지. 이게 핵심이고, 주식을 살 때다 2025년도에 3월에서 6월에서 최저점이, 그러니까 주식에 굉장한 많은 폭락들이 발생하면 그건 굉장히 감정적인 거고 수급의 문제에서 발생했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맞다는 턴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박살 날지 안 날지 그거는 모르겠지. 그러고 이 폴리티컬 이슈가 점점점 완화되는 시기, 아마 늦어도 한 6월 정도는 대충 결론이 뭔가 날 거야.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뭐가 안 되겠나. 그런 어떤 이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식은 선반영 되거든. 그러면 꼭 그것이 6월이 안 돼도 선반영 돼. 그런 지점이 어디가, 그게 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지. 그런 어떤 지점들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결국은 숨어있던 핵심이 되는 이코노미컬 이슈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라. 이거는 성적이야. 이거는 뻥이야. 주식은 성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이거 감정이 된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치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가 박살 나쁘고 뭐 이렇게 개판 나쁘면 그건 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가겠나, 그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 뻥, 감정, 오버액션이단 말이다. 정치인들 다 오버액션 안 하더나.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 맹코로, 그죠? 지구는 안 망해. 안 망해. 그러면 결국은 3월 달 안팎에서부터 여가 꼭 바닥이다 그 말은 아닌데, 그건 나중에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어쨌든 내년에는 상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적 이슈가 헤게모니,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될 거라 하는 것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 됐나? 그리고 그 종목들은 이런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종목들은 잡주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정치적 이슈가 좀 과격해지게 되면 이게 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주거든. 그래, 아까 말하던 현대차나 삼성차는 외국에서도 탄탄한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종목들 정말 많거든. 그런 종목들 가지고 10배 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 경제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경제적 이슈에 충격을 줄 때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어. 망한다 이 말이다. 그러면 돈이 종이가 되겠지. 머니가 페이퍼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페이퍼. 그래서 지금은 물려 있더라도 우량 대형주에 물려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 뭐라 카노? 물려 있더라도 우량 대형주에 물려 있는 게 맞다. 이거를 찾는 좋은 방법은 뭐고? 그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좋아. 뭐 배구 기업을 운영한다, 배구를 운영한다든지 농구, 뭐 야구 이런 거 운영하는 그 기업체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하는 거야. 그것들은 잘 안 망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언제 갈지를 몰라. 그래서 폴리티컬 이슈는 이코노미컬 이슈에 특히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들이 높아.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다는 거지. 6개월간 망하는 기업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라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턴이 꼭 드리고 싶은 충고 하나 중에는 이럴 때일수록 그 개 잡주에 올인을 해놓고 그 10배 간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친 거야. 굉장히 그거는 어디 저자 시골에 땅 하나 사놓고 여기 개발도 안 되는데 개발이 되는데 언젠가는 이 땅이 10배 100배 갈 거야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언젠간 개발되겠지. 한 1000년 지나면 개발되겠지. 그런 논리로 지금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 모양으로 지금 되게 위험하다 이 말이다. 그 위험해. 그 땅이 잘못하면 해일이 떠가고 염전이 생기고 뭐 이지라라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 지각 변동이 생기가
땅이 꺼져볼 수도 있다 이 말이다. 그런 기업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많이 사갖고 10배 간다 하더라 이 지랄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political issue와 economical issue에 있어갖고 그 사람 종목은 political issue가 우선할 가능성도 있어지는 게 지금 흔히 말하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차, 삼성전자 뭐 있잖아. LG전자는 그 뭐고 화면 같은 게 좋잖아. 그런 화면에 대해서 내가 2025년도에 각광받는 거에서 화면 이야기를 막 했다 그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은 전 세계 공장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폴리티컬 이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그러고 다시 이코노미컬 이슈로 진행이 되는 순서로 가고 계잡주를 갖고 있으면 폴리티컬 이슈에서 갚버리는 수가 있어. 물론 대박이 터질 수도 있겠지. 그걸 내가 왜 알겠노? 아, 대구 제자야 노트가 없다. 노트 좀 사온나.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볼게. 폴리티컬 이슈가 지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컬 이슈가 존재한다 이 말이다. 그자? 이슈가 존재를 해. 그런데 이거는 그 주식의 핵심은 이코노미컬 이슈라고 말했다 그자. 그래서 이 폴리티컬 이슈가 이코노미컬 이슈를 정복하지 못할 거다. 언제 2025년도에는 이게 주력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상반기 3월에서 한 3월 늦으면 한 6월 정도까지는 이게 대장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나 이 속에는 면면이 이코노미컬 이슈가 살아있다고. 그러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6월 정도부터 그 이후로는 이코노미컬 이슈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럼 트럼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수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금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탄핵, 계엄 이게 아니고 말이다. 이게 핵심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미리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이 앞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 내가 10배 갈 거야, 20배 갈 거야 하는 종목들은 우량 대형주가 좋다. 터는 그래봐. 그리고 요 3월에서 6월 안팎에 종목을 바꾸면 되겠지. 무슨 종목들로 간다카드라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면 될 거, 그치? 그리고 2025년도에 내가 각광받는 종목들은 내가 이야기해놨잖아. 그걸 지금 사든지 몰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셔라. 지금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답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수출 금리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지만 어쨌든 턴이보는 내년장은 폴리티컬 이슈가 곳곳에서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코노미컬 이슈로 변화될 거라 하는 거. 그래서 결국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나 다 유효해.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나 이런 어떤 이슈들은 지금도 다 살아있는 거야. 그런 경제는 변한 게 없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오히려 박살나면 부동산이 더 박살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주식은 아까 앞에도 방송했잖아. 이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 앞에서부터 다시 봐. 너무 길어져 부째. 2025년도에 기간별 3월에서 한 6월 그 안팎에는 폴리티컬 이슈가 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3월 늦으면 6월 정도 이후로는 이코노미컬 이슈가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거와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내가 설명했잖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있게 하면 이 이슈에 대한 생각들은 금방 나올 거야.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 극단적인 경우야. 야가 망해뿐마.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력의 천재들이거든. 이번에도 봐라. 계엄 안 탄핵한다 하다 이런 게 2주 안에 다 끝나보잖아.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도 이만큼 급하게 진행하면 그 굴하다 익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 보건력 작살이다. 알겠나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는 하지 마는데 그렇지만 아무 종목이나 들고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미친 거야 라는 말을 이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 들어봐. 여러분 들어보면은 감이 좀 더 올 거야. 2025년도에 증시 브리핑을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기간별 증시나 또 두 번째 증시 코스피의 그 수치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일 거라 하는 것들을
그건 예언 방송이 되겠네. 그거는 전망이 아니고 예언도 하나 해볼게. 작년도에도 예언했지. 그래서 그런 어떤 원래 코스피는 한 이 정도까지는 갈 거야. 또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갈 거야라는 그런 전망 내지는 뷰도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는 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충 이 정도 되면 바닥을 안 찍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볼게요. 이후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참고해 끝.